야, 이수연 숙제 다 했나 보네? 아, 뭐야. 그 자세가 왜 이렇게 거만해? 다 한 줄 알았잖아. 자, 여러분 숙제 봅시다. 우리 교재부터 볼게요. RPM부터 봅시다. RPM부터 숙제. 자, 일단 RPM 숙제가 지금 다 안 되어 있으신 분 거수. 하나, 둘, 셋, 넷. 이거 뭐. 하하. 아주 그냥 우등하시구만. 자, 775부터 800이네요. 여기는 A단계니까 뭐 질문이 없었겠죠? 설마? 네, 775부터 800까지는. 775부터 800이요. 775. 800까지는 없었겠죠? 자, 다음 갑시다. 넘어가서 812부터 849요. 821. 자, 여기서 질문을 불러볼게요. 821? 825요. 네, 825. 저 824. 824. 829. 814. 829. 840. 840. 833. 점점 늘어나는데. 83. 83. 얘들아, 지방방송은 꺼주고요. 837. 저 843. 843. 많네요, 많아요. 이게 내가 무능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못하는 거잖아, 그치? 아, 뭐, 그래요. 제가 항상 이렇게, 아휴, 능력이 없어요. 가봅시다. 자, 814부터 문제를 봐볼까? 무슨 문제인가? 814번이요. 맨날 그리기 귀찮아서 이제 오늘은 빔을 써보려고. 17세들 유치하지 말아라. 얘들아, 여기서 빨리 하자. 이제 우리 F랑 G랑 곱했는데 0보다 크죠? 얘들아, 필기를 이렇게 해놔야 돼. 0보다 크다라는 것은 그 값이 얼마인지는 관심이 없고요. 그냥 0보다 크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무슨 수란 소리야? 양수란 소리겠죠. 이해됩니까? 근데 곱했을 때 요놈의 값과 요놈의 값을 곱했는데 양수라는 것은 F와 G의 부호가 어떻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부호가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 F랑 G를 갖다가 생각을 했을 때 부호가 같은 거니까 둘 다 플러스일 수도 있고 둘 다 뭐일 수도 있겠어요? 마이너스일 수도 있겠죠. 맞나요? 자, 그럼 둘 다 플러스인 경우로 생각해 볼게요. F랑 G 중에서 F부터 한번 봐보도록 하죠. 자, F가 여기 있습니다. F가 플러스예요. 그럼 여기죠. 맞나요? 그럼 누구부터 누구까지니? A부터 C까지예요. 그 다음 G 볼까요? G가 이렇게 생겼어요. G가 양수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왼쪽이랑 저것보다 오른쪽 맞니?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쓸 거냐면 X가 B보다 작거나 X가 D보다 크다. 괜찮습니까? 네, 그럼 우리는 둘 다 플러스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되니까 요놈의 범위와 요놈의 범위에 무슨 부분을 찾는 게 맞아? 겹치는 부분 찾는 게 맞죠? 얘들아, 이렇게 ABCD 보면 누가 큰지 모르니까 이 ABCD 써놓고 바로 써. B, C, D 가능하잖아. 그럼 우린 A부터 C 사이니까 여기서부터 저기까지인 것과 B보다 작은 거니까 이쪽과 저쪽인 거죠. 겹치는 거 어디가 보여요? 여기 보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얻어지는 결과는 X가 A부터 B까지입니다가 될 거예요. 됐나요? 그 다음 같은 논리로 둘 다 마이너스인 경우로 생각해 보시면요. F가 마이너스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쪽이랑 이쪽 맞나요? 그러니까 X가 A보다 작거나 또는 C보다 크다 쓸 수 있겠죠. 이해됩니까? 또 마찬가지로 G를 바라봤을 때 우리는 마이너스여야 되니까 얘랑 얘 사이 돼요. 그러니까 B랑 D 사이겠죠. B랑 D 사이일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표현해 볼까요? X가 A보다 작아야 돼요. 그리고 C보다 큰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B랑 D 사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죠. 그러니까 겹치는 게 여기라는 거 보이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경우는 C보다 크고 누구보다 작다? D보다 작다. 자, 그러면 얘들아, 우리 위에서 구한 검은색의 결과와 밑에서 구한 빨간색의 결과를 합쳐야 되냐 겹쳐야 되냐?
합쳐야 되는 거지.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얘들아. 왜냐면 이런 경우 또는 이런 경우잖아. 얘네가 둘 다 동시에 만족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합니다. 동시에 만족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겹치는 걸 찾는 게 아니라 합치는 거야. 합쳐주시면 x는 a보다 크고 b보단 작은데 또는 누구보다 크고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죠. 이게 해예요. 같이 적어준 게. 찍으실 거면 빠르게 찍고요. 난 빠르게 넘어갈 거예요. 필요한 친구들은 빨리 찍으세요. 자, 그 다음 갑시다. 821이네요. 여기 국어도 해요. 여기 학원에 국어도 있어요. 국어가 여기서. 네. 국영수 과학 해요. 우리 안 친하구나 별로. 821번 갈게요. 21이랑 24가 겹치지 않네요. 자, 21 봅시다. 21. 요 놈을 풀었더니 해가 아닌 것을 갖다가 구해달라고 하네요. 아, 국어쌤이 이렇게 수업하시는구나. 재밌다. 자, 봅시다. 해가 아닌 걸 구하래요. 얘들아, 절대값이 크네요. 네. 살을 수 있지? 그치? 기말고사 보자. 얘들아, 절대값이 크죠? 그럼 해가 어떻게 됩니까? 해가 갈라져요? 모여요? 대답하세요. 갈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x제곱 빼기 5x라는 것이 여기 있는 6이라는 숫자보다 크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6보다 어때요? 작다. 이렇게 쓰는 거 기억나세요? 네. 그럼 저는 얘를 갖다가 풀 겁니다. 됐죠? 자, 위에 거 풀어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이 0보다 크니까 x 빼기 6과 x 플러스 1이죠. 맞아요? 야, 근데 나 궁금한 거, 너네 내가 세 문제 해설해 준 거 봤니? 저 그거 못했어요. 그래서 장시간까지 해보려고요. 보세요. 저 열심히 하잖아요. 네, 0보다 커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결과는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6보다 큰 거 이해되세요? 이쪽으로 갑시다. 얘는요, 넘어가면 플러스 6이지? 생략할게. 그럼 x 빼기 2, x 빼기 3 보여요? 그럼 x 빼기 2와 x 빼기 3이라는 게 0보다 작은 거니까 여기서 나오는 결과는 2보다 크고 3보다 작은 거 됐습니까? 야, 이것도 생각해봐요. 이거랑 이거에서 나온 범위가 각각 얘랑 얘잖아. 이거 겹쳐요? 합쳐요? 합쳐야 돼요. 왜냐면 이 값이 6보다 크면서 마육보다 작을 수가 없어요. 이해돼요? 동시에 만족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얘를 합쳐서 해를 쓸 거야. 근데 여기서 해가 아닌 걸 골라달라고 했는데 마이너스 3을 보시면 여기서 해가 나오죠? 2분의 5는요? 여기서 나오네요. 그쵸? 3이 안 되네요. 정답은 3번이에요. 7은요? 여기 있죠? 2분의 17도 여기 있죠? 네, 그러니까 정답 3번. 다음으로 갑시다. 해가 갈라질 것이다. 선생님 그럼 저거 지울 거죠? 응? 저거 식 지울 거죠? 당연하죠. 그래도 이건 좀 적어낼게요. 다음으로 갈게요. 824랑 5? 나 5만 할게요. 네, 825가 더 어려워요. 훨씬 어려워요. 아니네. 824도 확인해야겠다. 너는 잘 못하겠다. 824번 할게요. 자, 2차 부등식 저것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것의 해가 이것 또는 이거예요. 자, 여러분은 2차 부등식은 2차 방정식이랑은 달리 항상 그래프를 관찰을 해서 그려봐서 관찰할 거잖아. 얘 아래로 볼록이에요. 그쵸? 근데 이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를 그려서 0 이상인 부분을 찾았더니 해가 이렇게 있네. 그러면은 0 이상인 부분이 있도록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겠지. 그럼 0 이상인 부분이 저쪽과 저쪽인 거니까 이게 알파고 요게 베타인 거 인정 가능? 이해됐니?
아,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알파와 베타가 X축이라는 것과 뭐를 갖냐면 교점을 갖네요. 맞나요? 이거 논리가 잘 되어 있어야 돼. 그래서 나는 무슨 생각을 한 번 더 할 거냐면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8과 0 X축과 이차함수의 교점이 누구다? 누구다? X좌표 알파. 알파와 베타다. 교점의 X좌표가 알파 베타다. 맞냐? 근데 여러분 보다시피 여기서 A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둘이 곱한 값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8이죠. 누구 때문에? 근, 계, 관 때문에. 여기까지 인정? 그러면 우리 A 값도 문제에서 물어볼 것 같으니까 A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시면 두 근의 합을 써보면 되겠지. 둘이 더해주면 근계관에 의해서 마이너스 A네요. 됐어요. 내가 알 수 있는 건 일단 여기까지인 것 같아. 그래 놓고 이제 밑에 있는 식을 갖다가 관찰해 봤더니요. 두 번째, 이놈이 이제 0보다 작거나 같은 거래요. 그럼 쟤를 보시면 마찬가지로 0보다 작거나 같은 거 범위가 생성되도록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는 거 그려주면 되겠지. 그치? 근데 그게 알파 플러스 1부터 베타 플러스 1이니까 여기가 얼마야? 여기가 베타 플러스 1이 될 것 같네요. 그쵸? 네.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우리 무슨 점을 발견했어요? 또 교점이죠? 그쵸?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해주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b는 0의 x값이 알파 플러스 1과 베타 플러스 1인 거 맞지? 됐니? 이래주니까 문제가 끝났어요. 4도 활용할 수 있고 b도 활용할 수 있잖아. 맞니? 그러니까 우리 두 근의 합습시다. 또 근, 계, 관 할 거야. 근데 글씨 진짜 못 쓴다. 자, 둘이 더해볼게요. 알파 플러스 1과 베타 플러스 1 더하니까 둘이 더해서 2 쓸 거고 걔는 예분의 마이너스 이거니까 마이너스 4죠.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6이시더라.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6인 거지. 맞니? 이해됐어요? 얘가 이거니까 우리는 A 값이 얼마다? 6 구해냈고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우리는 두 근의 곱 가지고 알파와 B라는 값을 구할 거니까요. 알파 플러스 1과 베타 플러스 1을 곱한 게 B라는 거 알고 있지? 자, 천천히 곱해보시면 알파 베타에다가 알파 플러스 베타에다가 1까지 더한 값이네요. 이게 B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알파와 베타를 곱한 건 아까 얼마였어요? 마이너스 8. 얘가 마이너스 8이고 더한 것은요? 할 거지? 그러니까 이 값 얼마예요? 마이너스 13이네요. 그래서 B 값 얼마예요? 마이너스 13이에요. 그러니까 A 빼기 B 해주면은 6 플러스 13, 19가 되겠네요.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 강의 맞았어? 가윤이 껌이지? 껌이지? 가윤이 아니야? 강의 물어보고 가윤이 물어봤는데 내가 발음이 안 좋은가 봐. 항상 방송할게. 내 학생들 성적이 안 좋으니까 이 반 애들이 여러분들이 잘해서 빨리 A반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 뭐가 수상하면 항상 이선호야. 자, 그 다음 갑시다. 2차 부등식 요놈의 해가 저렇게 나왔대요. 자, 이제 생각하는 문제가 좀 나왔는데요. 요놈을 풀었더니 해가 요렇게 나왔지. 자, 2차 부등식 경고야. 자, 2차 부등식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A는 절대로 누가 아닙니까? 이런 건 얘들아 일단 써야 돼. 언제 이게 너를 뒤통수 때릴지 몰라요. 자, A 0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2차 부등식이니까 2차 함수로 볼 수 있어. 그럼 아래로 볼록 아니면 위로 볼록일 거예요. 생각하자. 0보다 큰 부분, 그러니까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을 찾았더니 해가 이렇게 모였지. 맞냐? 해가 모였어요. 그럼 질문할게요. 이 2차 함수 그래프는 위로 볼록이에요? 아래로 볼록이에요? 생각하세요.
자, 아래로 볼록이면 x축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저렇게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지. 근데 0보다 큰 부분을 찾았을 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x축이 여기 있어도 항상 위에 있잖아. 이렇게 안 나오고요. 접해도 안 나오고요. 이렇게 있어도 0보다 큰 부분은 여기랑 여기니까 해가 갈라지잖아. 이거 생각하고 푸는 거라니까, 얘들아. 암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래로 볼록이 아니라 어디로 볼록일 것이다. 위로 볼록일 것이고요. 0보다 큰 부분은 이렇게 하나 잡아주면 되지. 됐어?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7분의 1이라는 게 될 거고요. 그리고 2분의 1이 이렇게 들어가 주면 되지 않겠니? 됐어요? 아, 위로 볼록일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저 A 값이 무슨 부? 0보다 작을 것이다. 위로 볼록이어야 되니까. 자, 이렇게 나왔어. 야, 그러면은 우리 아까 했던 문제처럼 지금 X축과 무슨 점이 나왔어요? 또 교점 나왔죠? 교점 나왔지? 그러니까 우리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것에 근이 누구와 누구다? 7분의 1과 2분의 1일 것이다. 그럼 근과 계수관계 같은 거 다 이용해 볼 수 있겠네요? 자, 근계관 또 쓸게요. 근계관 쓰시면, 자, 두 근의 합은요, 더하시면은 14분의 2 더하기 7이니까 9가 될 거거든요. 그게 A분의 마이너스 B가 되십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두 근의 곱은요, 둘이 곱해주니까 14분의 1이지. 걔는 A분의 누구야? C야. 얘들아, 여기서 생각 잘 해보자. 문제가 몇 개죠? 문제 3개죠. A, B, C. 식이 몇 개예요? 2개예요. 이거 정확하게 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정방정식이에요. 맞아요? 하지만 우리는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에서 관계식을 이끌어낼 수는 있겠네. X자로 곱하는 거 괜찮나요? 그럼 여기가 9A가 마이너스 14B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B를 이렇게 쓸래요. 14분의 마이너스 9A라고요. 그럼 우린 더 이상 B 대신에 이렇게 B를 쓸 필요 없이 B 대신에 뭘로 바꿔줄 수 있어? 14분의 마이너스 9A라고 A로 바꿔줄 수 있어요. 문자를 소거할 수 있다고. 그 말 이해되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X자를 곱해주시면 A가 14C죠. 그럼 여기서 C라는 값을 쓰시면 14분의 1A라고 쓸 수가 있겠네. 아, 그러니까 우린 여기서 얻어낸 A와 B와의 관계와 A와 C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 주어진 식을 바꿔보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니까 쟤는 14C니까 C 이거 쓸게. 그럼 여기다 4만 곱해주... 아, 미안해. 14C가 아니라 4C니까 여기다 4배 해주면 되죠? 맞니? 수현이 듣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얘는 14분의 4A의 X제곱이 될 거고, 그리고 B 대신에 뭘 쓸 거냐면 B 대신에 이거 쓸 거잖아. 근데 여기 2B니까 2배 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이것도 얘들아 나 그냥 일단 14로 쓸게. 14분의 2배 해주니까 18AX 됐어요? 또한 A 된 거 보여? 오케이. 야, 마음이 불편하죠? 14를 뭐 할 거예요? 다 없앨 거지. 그치? 그럼 빨리 바꿔볼게. 14로 바꿔주니까 양변에 곱해주니까 4AX제곱 마이너스 18의 A의 X 플러스 A죠. 그쵸? 14 안 썼어요? 14A예요. 됐죠? 아직도 불편해요. 누구 때문에? A가 얼마인지 몰라요. 근데 A가 다 있지. 근데 우리 예식이 풀 거잖아. 그럼 A를 양변에 뭐 해도 괜찮아. 묶어도 되지만 나눠도 되지. 만약에 이런 게 없고 이 식만 있으면 A를 마음대로 지우면 안 되지만, 이거는 좌변과 우변이라는 양변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숫자 A를 나눌 수가 있어요. 이해됩니까? 근데 A 어차피 0 아니지? 그러니까 나눌 수 있어요. 그럼 나눠볼까요? 그럼 얘는 4X제곱이고요. 마이너스 18X고요. 플러스 14가 되지. 여긴 나눠봤자 0이지. 부등호 방향은? 바뀌죠. A가 뭐니까? 음수니까 이미 음수로 나눈 거야. 이해가 됐죠? 야, 그러니까 이 식 조금 더 다듬을 수 있지. 2로 나눌까요? 2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7. 풉시다. 얘는 괜찮죠? 할만할 거예요. 이거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면 되는 거니까 x의 값이 1과 2분의 7. 얘들아, 이 정도는 내가 그래프 안 그리고 해도 괜찮죠, 지금? 감사합니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얘를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는 1보다 커야 되니까 2와 3이 되겠네요. 이렇게 써줄게요. 찍어야 돼? 야, 그러면 이거 다시 맞춰야 되잖아. 오, 젠장. 그래요. 이게 너무 빨리빨리 하는구나. 829 갑시다. 자, 2차 부등식 또 저거의 해가 저렇게 나왔고 저렇게 나왔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네요. 이거 얘들아 조금 센스 있게 풀어볼까? 아니다. 일단 정석대로 풀어볼게요. 정석대로 풀어볼게요. 먼저 자, 일단은 요 위에 있는 것의 해가 1부터 5인데 얘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모르죠? 그쵸? 근데 어디로 볼록인지 모르겠지만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을 찾았더니 해가 이렇게 모였다. 자, 손들게 시켜볼게요. 얘는 아래로 볼록일까 위로 볼록일까를 물어볼 거야. 자, 기회는 한 번뿐이에요. 여러분들 투표 못하니까 지금 이걸로 투표해 봅시다. 자, 얘는 아래로 볼록이다. 거수. 이건 위로 볼록이다. 거수. 뭐지? 왜 전체에서 2명밖에 안 들지? 아, 3명이구나. 나머지는 뭐지? 아, 알겠어요. 기대할게. 자, 생각이 끝났어요. 다시 물어볼게요. 이 그래프는요, 아래로 볼록이다. 위로 볼록이다. 깍두기야? 뭘 깍두기야? 물 끼도 얘들아, 아래로 볼록이죠. 방금 생각 못했어요. 어머나, 얘들아. 아니, 아래로 볼록이어야 0 이하인 걸 찾았을 때 이렇게 해가 모이잖아요. 아이고. 위로 볼록일 수가 없잖아요. 아이고. 곧 운명하시겠군요. 아싸. 아싸. 얘는 아래로 볼록이기 때문에 A 값은 양수라는 거 판단할 수 있죠? 네, 그리고 그게 1부터 5까지 했으니까 여기가 얼마야? 1이고 여기가 얼마야? 5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 식은요 1과 5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엔 좀 다르게 풀어볼게. 네. 아까랑 똑같은데 방금 푼 문제랑 다르게 풀게. 이 2차 함수와 x축과의 교점의 x좌표가 1과 5죠. 그럼 x값 근이 1이랑 5란 소리지. 네. 그러니까 이 식은 x 빼기 1과 x 빼기 5가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 근데 최고차함계수 얼마니까? a까지 써주고 이렇게 써주면 깔끔하겠죠. 네. 이해됩니까? 이해됐어요? 아,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전기해주면 ax제곱 마이너스 6ax 플러스 5a가 나오네. 네. 자, 얘가 얘랑 어떠면 돼요? 같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aa 똑같고요. 저기 있는 b를 뭐라 쓸 수 있어요? 마이너스 6a요. c를요? 5a 이렇게 쓰면 되죠. 됐나요? 그걸 갖다가 여기 대입시켜서 이거 전개해서 문제 풀 수도 있어요. 해설지는 아마 이렇게 풀었을 거예요.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요, 저는 좀 색깔을 바꿔서 이런 거 한번 좀 봅시다, 여러분. 여러분. 2차 함수 다 배웠잖아요, 그쵸? 네. 자, 2차 함수죠. 얘를 x축으로 3만큼 평행 이동시켜보자. x축으로 3만큼 이동하니까 요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 질문할 거야. 오른쪽, 왼쪽, 위, 아래 어디로 가요? 근데 그걸 쌤 기준으로 말해줘. 너 기준으로 오른쪽 맞잖아. 오른쪽, 왼쪽, 위, 아래 이 그래프가 어디로 움직여요?
왼쪽 왼쪽이지. 왼쪽 오른쪽. 얘는 어디로 움직여? 오른쪽으로 움직이지. 야, X축 방향은 좌우 아니야? X축에서 마이너스는 어디니? 왼쪽이지. 플러스는 오른쪽이죠. 야, 근데 3만큼이니까 플러스로 이동하지. 오른쪽으로 세 칸 가라는 소리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요 그래프가 원래 이차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텐데 얘가 오른쪽으로 몇 칸 움직여서? 세 칸 움직여서 요 꼭지점이 어디로 와? 3으로 와서 이렇게 생기는 그래프 아닐까? 만나는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 세 칸씩 움직였을 거라고. 납득 가능하냐? 그럼 C가 어떻게 바뀌어? 난 분명히 알려줬어요. Y는 2에 내가 뭐라고 설명했냐면 X축으로 3만큼 이동하라 그랬죠. 이동하지. 그럼 얘를 X 대신에 뭘 대입하여라? 부호 바꿔서 얘를 대입하세요 라고 말했었어요. 이차 함수에서 나는 100% 말했어요. 모르시겠으면 말씀하세요. 중3도 지금 여기 배우고 있거든요. 중3 강의를 첨부해 드릴게요. 알겠나요? 3만큼 이동해, X축으로 3만큼 이동해 그랬으니까 X 대신에 뭔가를 넣을 거고요. 3인데 X 플러스 3을 넣는 게 아니라 부호를 뭐해서? 바꿔서 X 빼기 3을 대입하는 거라고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이걸 안다라는 전제하에 이 두 개의 관계를 좀 보도록 하죠. 둘의 관계를 좀 볼게요. 여기 위에 있는 식의 X 대신에 뭘 대입했죠? X 대신에 뭘 대입하고 있어요? X-5를 대입하고 있죠. 그쵸? 얘들아, 이 말은 X 대신에 X-5를 대입한 거니까 X축으로 얼만큼 평행 이동했다고 보면 돼요? 5만큼 이동했다고 보면 되지. 부호 바꿀 거니까. 쌤말 이해하냐? 세민이 괜찮니? 그러니까 요걸 보시고 우리는 X축으로 얼만큼 이동해? 5만큼 평행 이동을 했을 거라고요. 그럼 잘 봐봐 얘들아. 잘 봐봐. 이놈의 그래프가 있었어. 0 이하인 그래프 이미 알잖아 우리는. 이렇게 있었지. 그치? 근데 얘가 X축으로 얼만큼 이동해요? 플러스 5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할 거지. 그럼 얘들아 이 점이 어디로 가게? 5만큼 이동하니까 6이겠지. 이 점은 어디로 가게? 10으로 가겠지. 그리고 이 그래프 이동한 거니까 뚱뚱한 정도는 어떨 수밖에 없어요? 같을 수밖에 없겠지. 이해되냐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되세요? 다 다섯 칸 오른쪽으로 간 거라고. 그런데 우리는 그게 0보다 작은 부분 찾을 거지. 0보다 작은 부분 보여 안 보여? 6부터 어디까지야? 이렇게 풀면은 제일 베스트예요. 훨씬 쉽잖아. 이렇게 안 풀고. 괜찮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문제에서 기억을 했으면 좋겠는 건 무엇이겠어요? 이거겠죠, 이거. 이게 됐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파란색으로 마지막 정리까지 할 테니까 그 내용까지 필기 잘 하시길 바래요. Y는 F, 이렇게 쓰면 또 헷갈리겠지? Y는 AX 제곱의 그래프를, 얘를, 늘이 왜 이래? 얘를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을 할 거야. 됐어요? 그래주면 X 대신에 뭘 대입해요? X? 그치, X 대신에 X 빼기 M을 대입할 거야. 부호 바꿔서 절대 M이라고 하면 안 돼요. X 대신에 X 빼기 M 넣어주니까 여기 제곱까지 쓸 거고요. 그럼 얘들아 Y축으로 M만큼 평행 이동했지. 그치? 그럼 똑같은 생각으로 Y 대신에 뭘 넣어주면 될 것 같아? Y? X축으로 M만큼 이동한다며. 그러면 X 대신에 뭘 대입하라고요? X-M을 대입했죠. 그럼 같은 논리로 Y축으로 이제 N만큼 대입하래. 그럼 얘는 Y니까 Y 대신에 뭔가를 넣으면 되겠지. 뭘 넣으면 될 것 같아요? Y 마이너스 맞아요. 이렇게 넣을 거예요.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식을 쓸 때 여기 Y는 이라고 쓰잖아.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N을 무슨 항 해주면 돼? 2항에서 Y를 A에
x 빼기 m의 제곱 플러스 n 이렇게 쓰면 되는 거라고요. 됐어요? 네. 됐나요? 네. 자, 그래서 기억 x 대신에 x 빼기 m, y 대신에 뭘 대입? Y 마이너스 그쵸, 얘를 갖다가 대입하자. 요 내용을 같이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다. 됐습니까? 얘들아, 이거 알면 훨씬 쉽다, 이 문제가. 맞니? 네. 이 문제 구조는 이렇게밖에 못 나오니까. 아이폰도 그 기능이 있냐? 갤럭시처럼 이렇게 딱딱하면 카메라 켜지는 기능? 딱딱이 나는 여기서 카메라를 이거 버튼을 딱딱하면 카메라 켜지거든, 이렇게. 버튼. 오 된다. 아, 신기하다가 아니야. 너 왜 나 조롱해? 이제 안 되냐고 아이폰. 안 되고. 33? 이건 쉬운. 그니까. 근데 뭐 그래도 해야죠. 하죠. 네. 얘들아. 어? 33. 어. 31입니다. 미안해. 잠시 잘 했었어요. 네. 누구인가? 베이스. 833번 질문 누구인가? 나 자수 태우. 아는 거구나. 그거구나. 제래요. 넘어갑시다. 833 패스. 837. 이건 기억났어. 837 봅시다. 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저놈이 실수가 되래요. 네. 여러분, 저거 보니까 독특하게 지금 누가 있죠? 루트. 루트가 있네요. 그쵸? 근데 루트가 항상 실수인가? 아니요. 그럼 실수가 아니면 뭐지? 제 말이 안 들리나요? 실수가 아니면 뭐예요? 허수잖아요. 배웠잖아요. 그럼 실수와 허수 구분은 어떻게 해요? 루트 안의 숫자가 0 이상이냐? 혹은 0보다 작냐? 그치? 루트 안에가 음수면 허수잖아요. 그럼 루트 안에 루트 안의 숫자가 0보다 작은 게 아니면, 즉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걔는 무슨 수란 소리야? 실수란 소리지. 근데 얘들아, 이게 지금 무슨 수가 되라고요? 실수가 야, 그럼 저 안에 있는 kx 제곱 플러스 얘가 어떠면 돼요? 그치, 크거나 같다를 쓰면 되겠죠. 근데 이게 언제 만족하랬냐면은 여기서 뭐라 썼어요? 모든 실수.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거를 만족하는 게 모든 실수 x야.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항상 괜찮냐?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아직 모르겠는데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갖게 하란 소리예요. 됐어요? 그럼 여기 어떻게 할래요? 자, 여기서 바로 판별식을 쓰면은 큰일이에요. 얘가 2차인가요? 모르죠. K가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단은 2차라고 한번 해볼게요. 네. K가 0이 아니라고 할게요. 2차라고 합시다, 이제. K가 0이 아닌 경우 보고 있으니까. 그러면 얘는 2차예요. 잘 생각하세요. 2차니까 아래로 볼록 아니면 위로 볼록이지. 네. 근데 우리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 싶지. 그럼 질문. 얘는 아래로 볼록이게, 위로 볼록이게? 아래. 아래로 볼록이어야죠. 위로 볼록이면 언젠간 내려간다고. 내려간다고. 안 되죠. 그러니까 얘는 어디로 볼록이어야 돼요? 아, 위로 볼록이어야겠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K 값이 0이 아닌 것을 넘어서서 0보다 뭐다라는 거? 크다라는 것까지 체크를 했어요. 됐나요? 맞아요? 네. 쌤, 저 위로 보는 거죠? 헉! 아이. 쌤? 아, 쌤도 사람이다. 아, 그럼. 와, 내가 실수한 거 하루 이틀이야. 내가 그렇지 뭐. 아래로 볼록이니까 K 양수죠, 여러분. 그렇죠? 자, 근데 아래로 볼록인데 아래로 볼록이어도 얘들아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건 아닐 때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래프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런 거 안 되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림은
아래로 볼록일 때 이렇게 붕 떠 있거나 아니면 뭐 하거나 접하거나까지 확인해야겠죠. 그러니까 판별식 얘기로 가면 되겠네요. 판별식이 0보다 어때요? 제발. 0보다 커요? 작아요? 자, 생각할 시간 드릴게요. 대답해 볼 거예요. 자, 0보다 크다 거수. 3명. 0보다 작다 거수. 2명? 뭐야 또 이건? 얘들아, 너네 이건 안 헷갈리지? 이건 판별식이 0인 거죠? 이건 안 돼. 얘들아, 이거 우리 판별식은 근의 종류를 판별하죠. 그 근이 내 말 잘 들어라. 그 근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냐 아니면 서로 같은 두 실근이냐, 즉 중근이냐, 아니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이냐를 알려주는 게 판별식이지. 근데 여러분, x축과 이차함수가 안 만나지. 그럼 얘는 실근이에요, 허근이에요? 허근이죠. 허근이죠. 안 만나잖아. 너네 아까처럼 이렇게 만나야 여기 뭐 7분의 1, 2분의 1 쓰는 거 아니야? 그래야 실근 나오잖아요. 맞아요. 자, 그래서 나는 이제 쓸게요. 얘는 지금 허근을 가져란 소리고 얘는 무슨 근을 가져라? 중근을 가져란 소리야. 그러니까 허근은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는 거고 중근은 같아도 되는 거니까 얘를 이용해 주도록 하죠.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의 겹치는 부분을 찾을 거야. 판별식 빠르게 가볼게요. 짝수 괜찮냐? b'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얘가 0 이하죠? 그럼 여러분들 이거 그릴 수 있어 없어? k에 대한 몇 차식이야? 2차식이지. 그럼 2차 함수로 볼 수 있지. 자, 이 2차 함수는 위로 블록이에요, 아래로 블록이에요? 다시 물어볼게, 얘들아. 이거 해야 돼. 얘 지금 누구에 대한 식이라고? k에 대한 2차식이고 함수로 보면 k에 대한 2차 함수지. 그럼 여기 무슨 축이에요? 이제 x축이 아니라 k축이지. 자, 2차항의 개수 얼마니? 어디가 1이에요? 2차항 개수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어디로 블록이야? 위로 블록이지. 맞아요? 이거 인수분해하면 1 마이너스 k, 1 플러스 k 뭐요? 그럼 근이 마이너스 1과 얼마? 1이겠네요. 근데 우리는 0 이하인 부분 찾을 거니까 여기서부터 오른쪽과 여기서부터 왼쪽인 거 맞으셈? 맞니? 괜찮니? 0 이하? 그런데 우리는 k가 0보다 큰 상황이네? 그러니까 k는 누구보다 커야 돼요? 그치,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첫 번째 답이에요. 되셨어요? 우리는 지금 k가 0이 아닌 경우를 풀었죠. 이제는 k가 뭐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 0이어서 2차식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줘야겠죠. 그럼 k가 0인 경우를 볼게요. 얘라면 저 주어진 식은 0 넣고 0 넣으니까 누구예요? 이렇게 되라는 소리지. 근데 이게 지금 항상 그렇게 돼야 되는 거지. 대답해봐요.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니? 아직 모르는 게 아니라 그럴 수가 없죠. 2x라는 그래프는 몇 차 함수야? 1차 함수지. 얘 기울기 이 양수니까 오른쪽 위로 올라가지. 야, 그럼 언젠간 내려간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x축이 어디 있어도 언젠간 뚫고 내려가죠. 그러니까 항상 0 이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답은 얘만 쓰면 되겠네. 맞니?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얘들아 대충 풀었어도 애들이 이거 생각 안 하니까 맞았겠죠. 그쵸? 근데 이것도 생각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아셨나요? 네. 쌤, 그럼 K의 최소값이 1이 맞죠? 그렇죠. 왜? 아, 번호를 안 썼, 이러면 번호가 없구나, 얘들아. 그치? 미안해. 내가 여기 할게. 이거 아닌데? 737. 737. 판별식을 헷갈리고 계시면 안 됩니다. 넘어갈게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학생들. 목 아파라.
40번 갑시다. 다 비슷한 문제들이 나오고 있네요. 자, 부등식 저것이 0 이하가 되는 해를 갖지 않으래요. 근데 문제 얘들아 서두에 얘가 뭐래요? 부등식이지. 2차인지 아닌지 아직 안 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 2차항의 개수가 뭐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0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거예요. 이번엔 여러분 2차항의 개수가 0인 경우를 볼까요? K가 2면 2차항 개수 0이지. 그럼 이제 2차식이 아니니까 판별식이고 나발이고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지워야 돼. 맞아? 자, 그럼 K가 2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0으로 죽고 0으로 죽어요. 그럼 누구만 남아요? 4가 0보다 작아. 이런 거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얘는 지금 해가 존재해 안 해? 이걸 만족하는 해가 없어요. 존재하지 않죠. 내 말 잘 들어야 돼. 이거 쉽지 않아요. 해가 존재하지 않지.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얘들아, 이것이 해를 갖지 않도록 하랬죠. 해를 갖지 말라 그랬지. 그럼 얘들아, K값 2는 문제에서 구하라는 K값이 되나요? 안 되나요? 다시 물어볼게요. 가윤아, K값 2는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K값으로서 채택이 돼요? 안 돼요? 저럴 줄 알았어요. 되는 거죠. 아니, 문제에서 해가 없으래잖아. 그런데 K가 2일 때 봤더니 이 부등식을 만족시킬 수 없잖아요. 그 말은 해가 없잖아. 그러니까 K는 해가 된다. 이 값은 K 값이 된다, 안 된다? 되는 거라고요. 예? 두 번째, 이제 K 값이 2가 아닌 경우를 볼 거예요. 그래 주면 얘는요, 아래로 볼록 아니면 위로 볼록일 거예요. 근데 우리는 0 이하가 되는 부분이 없어야 되지. 아래에 있는 부분이 없어야 되지. 그러면 위로 볼록일 수가 있냐 없냐? 내가 지금 힌트 겁나 많이 준다. 위로 볼록일 수 있냐 없냐? 없지. 위로 볼록이면 언젠간 내려간다니까요. 그럼 해가 있게 된다니까? 근데 문제는 해가 없으래잖아. 그럼 얘는 위로 볼록일 수가 없어요. 반드시 어디로 볼록이어야 해? 아래로 볼록이어야 해. 그러니까 K 값은 2보다 크셔야 됩니다. 다이제고 데스까? 위로 볼록이면 언젠가 내려오지, 수연아. 그치? 그럼 언젠가는 0 이하가 무조건 있지. X축이 저쪽 아래에 있어도 언젠간 내려오니까 해가 있잖아. 근데 우리는 해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면 돼, 안 돼? 안 돼서 아볼일 거라고요. 아직도? 자,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일 거야. 근데 우리는 0 이하인 부분이 없어야 되니까 아래로 볼록에서 붕 떠있는 그래프가 일단 머릿속에 좀 보이네요. 그쵸? 근데 다른 것도 되지 않을까 하고 한번 접하는 걸 찾아봤어. 자, 얘는요, 0 이하인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지. 0보다 작은 부분은 없지만 0인 부분이 있잖아. 그러니까 해가 있어요. 존재하죠. 얘는 해가 뭐 한다고요? 존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구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더 볼 필요가 없죠? 0 이하인 부분이 다 있죠? 그러니까 얘도 해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채택해야 될 파트는 어디만? 이것만. 그러니까 무슨 근이다? 허근이다.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을 것이다를 이용합시다. 그럼 판별식 쓰시면 짝수 판별식을 또 쓸게요. B'의 제곱 빼기 A 그리고 C. 됐나요? 네. 0보다 작읍시다. 그럼 여긴 K제곱에다가 마사 K인데 얘랑 만나면 4K고 마이너스 또 있지. 그럼 마사 K랑 마사 K니까 마 8K고요. 상수가 4인데요. 여기서 마 8이랑 얘랑 만나면 풀 8이야. 그럼 4랑 풀 8이니까 12 됩니까? 그쵸? 그러니까 얘는 K 빼기 2와
k 빼기 6이에요. 따라서 k는 2보다 어때요? 크고 6보다 작을 것이다. 됐어요? 자, 근데 아직 안 끝났죠, 여러분. k가 누구인 걸 생각해줘. 2인 거 체크할 거지? 그러니까 여기 뭐 해줘야 돼요? 대문까지 들어가 줘야 돼요. 이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상해? 아니 k 2인 것도 답이 됐잖아. 그러니까 이거 포함해야지, 그치? 진정하라고. 진정해. 자, 그러니까 k의 최소값은 얼마예요? 그치? 정수 중에 최소값은 2고요. 최대값은 얼마게요? 그렇죠. 최대값은 5겠죠. 이 문제가 얘들아 이거 신경 안 쓰면 이제 2를 안 넣으니까 최소값을 3으로 하는 실수를 범하겠네요. 조심합시다. 네. 오늘 수현이 약간 집중 잘 못하나 보네. 집중 잘 못하나 보네. 이번 맞아주세요. 또 내가 번호를 지워버렸어. 됐니? 내가 번호를 써야 되겠다. 다음부터 참고할게. 이제 넘어갈게요. 43이요. 이거 왜 언젠가 푼 것 같다. 이거 A반 애들 비슷한 거 풀어줬다. 자, 두 이차함수, 이차함수래요. 두 이차함수 fx와 gx에 대해서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를 바라봤더니 거기에서 f보다 g가 어떠래요? f보다 g가 더 크거나 같은 거지? 네, 아니 말고요. 미안해요. 그쵸? 그러니까 나는 얘들아 무슨 식을 세울 거냐면 마이너스 1부터 요 범위에서 f 이거 x제곱 플러스 3x 빼기 2와 gx 요거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a 플러스 1을 비교했을 때 요렇게 되란 소리죠. 맞나요? 우리 이렇게 볼 거 아니죠? 넘겨서 볼 거지? 한쪽을 0으로 바꾸는 게 제일 편하잖아. 넘기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2x제곱에다가 3 지워지고요. 얘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 이거 되니? 네. 그러니까 나는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에서 이것을 만족할 겁니다. 이해가 됐어요? 만족해야 돼. 그럼 얘들아 이것도 부등식이잖아. 그럼 몇 차 부등식이야? 2차 부등식이지. 그럼 그래프 그릴 거지. 여러분 이거 2차 항계수 얼마죠? 1차항은요? 0이죠. 없죠. 상수항은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이죠. 그럼 이 그래프 그릴 수 있냐 얘들아? 그릴 수 있냐? 아래로 블록이죠. 꼭지점 여기 몇 콤마로 시작해요? 0으로 시작하지. 대칭축이 누구예요? 어떻게 구해요 우리 대칭축? 2a분의 마이너스 b로 쓰지. 너네 여기서 a랑 b가 뭔지 알죠? 2차 항계수랑 1차 항계수잖아. 근데 지금 이 문제는 1차 항계수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분자가 0이지. 그러니까 대칭축 즉 꼭지점의 x좌표 얼마예요? 0콤마예요. 됐어요? 그거 0 넣으세요. 그럼 얼마 나와요? 자, 나 지금 x축, y축 그렸어? 안 그렸어? 안 그렸어. 안 그렸어. 나는 그거 지금 중요하게 그릴 게 아니라고. 일단 얘부터 그릴 거라고요. 알아들으세요? 얘를 관찰한 다음에 그 다음에 0 이하인 거에 관심을 가질 거라고. 너네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란 소리야 내 말은. 알겠어? 자 이렇게 그려놨어. 근데 나는 지금 관찰하고 싶은 부분이 어디냐면요.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야? 3까지만 바라봤을 때 이 그래프가 0 이하면 되지. 맞지? 자, 마이너스 1은 여기가 0이잖아. 마이너스 1은 왼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어요? 당연히 왼쪽이겠지. 됐니?
3은요 더 오른쪽에 있겠지. 좀 많이 갔겠지. 그러니까 훨씬 더 큰 쪽. 이런데 괜찮냐? 네. 그럼 나는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만 바라볼 거니까 빗금 칠하겠네요. 네. 그쵸? 자, 그럼 나는 초록색 부분만 관찰할 거야. 오케이? 근데 그게 0 이하가 되어야 돼. 0 이하가 돼야 돼. 이 초록색이 다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럼 0이 되는 곳은 X축이 이런 데 가져가줘도 요 위에 있어도 괜찮니? X축 이게 0이잖아. 네. X축이 여기 있으면 초록색 부분이 다 0 이하인 거 괜찮지? 아, 이런 거 돼요. X축이 더 올라가도 괜찮죠? 다 돼요. 그럼 얘들아 좀 내려볼까? 언제까지 되나? X축이 이렇게 지나가면 되니? 이렇게 지나가면 안 되지. 여기 0 이상인 곳이 생기잖아요. 우리는 요 초록색 범위에서 0 이하여야 돼요. 위로 올라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X축이 되는 곳은 딱 여기 만나는 곳까지가 가능할 것 같네. 이해됐냐? 그러면은 3일 때가 딱 0이기는 하지만 어차피 0이어도 괜찮거든. 이해됐니? 자, 그래서 나는요 이제 다 끝났어요. 여기 3을 넣었을 때의 이 값을 찾아볼 거야. 3을 넣어줄게요. 18 빼기 A 빼기 3이니까 얼마야? 15 빼기 A 되세요? 되세요? 아, 이 점에 y 값이 15 빼기 a인데 우리는 x축, 즉 얘는 y가 0이라는 곳이잖아요. 그쵸? 그 0이라는 곳이 이 15 빼기 a보다 위에 있어도 되잖아. 근데 뭐 해도 돼? 같아도 되니까 등호까지 붙일 거라고요. 그래서 a는 얼마? 15 이상이에요. 됐어요? 된 친구들은 찍으고요. 안 된 친구들은 나한테 지금 물어보세요. 빨리 물어보세요. 이해 안 되는 부분 빨리 물어봐. 이거요? 3 대입해서 함수값 찾았어요. 여기 3 대입해서. 왜 대입했냐면 얘들아 이거 높이 비교할 거지? 아이고 미안해 찍어 일단. 이거 위아래 비교할 거잖아. 위아래 값을 비교한다는 것은 x값 비교하는 거예요? y값 비교하는 거예요? y값 비교하려고 3을 넣어서 y값 구한 거지. 방금 마지못해 내라고 했는데? 어머나. 프린트 봅시다. 아니다. 프린트를 꺼내놓고 얘들아 일단 진도부터 나가자. 우리 진도 차장만 나갔다가 잠깐 쉴게요. 프린트는 오늘 다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앞에 부분 먼저 좀 하고 그 다음 해볼게. 2차 부등식 끝내야 돼요 오늘. 네, 아직도 안 끝났어요. 갈 길이 바빠요 바빠요. 쌤, 태호가 물 한 잔 먹거든요. 네, 다녀오세요. 물 드시고 싶으면 물 드시고 오세요. 딱 한 15분 20분만 할 거예요. 일단 쉬는 시간 전에. 또 우르르 나간다. 왜 시도도 안 했어? 응? 말을 해봐. 왜 시도를 안 했어? 상이라서? 그러니까 그 헷갈리는 것도 기록을 남겨놔야 나중에 그 기록을 보고 똑같은 헷갈림을 안 하지 않을까? 그건 이제 선호가 복습을 안 해서.
내가 그래서 어제 너 질문하러 왔을 때 원장실에 뭐라고 물어봤어? 첫마디가 너 복습했냐고 물어봤잖아. 그래요? 질문이 복습에서 있는 거냐고 물어봤잖아. 처음에. 아니어서 내가 나 수업 시간에 하자 그랬잖아. 복습하란 소리야. 복습 안 하니까 같은 실수 반복하지. 다 쏟았어. 이 새끼는 뭐지? 앉아봐. 얘들아 좀만 더 집중합시다. 얘들아 우리 2차 부등식이요. 2차 부등식이요. 거의 다 끝났어요. 거의 다 끝났어요. 우리 저번 시간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는 부등식,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는 부등식, 그리고 제한된 범위에서 성립하는 부등식 내용까지를 다 했거든요. 기억납니까? 예. 여러분 저만 기억하면 안 되는데요. 기억합니다. 네. 그럼 이제 남은 게 얘들아 뭐가 있냐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연립 2차 부등식이라는 내용이 첫 번째 내용인데요. 연립 2차 부등식이야. 그럼 얘들아 마찬가지로 여기서 연립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식이 2개 이상일 것이고요. 2차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2차 식이 제일 높은 차수겠지? 부등식이니까 등호가 아니라 뭐겠어요? 부등호가 그려져 있겠죠. 모르는 거 없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형태로 식이 나올 거냐면 여기에 뭐 어떤 놈 2차식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게 0보다 크다. 혹은 여기도 2차식. 이렇게 해서 얘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이 나올 거예요. 정신 체리. 위에 거 풀 수 있겠죠? 우리 지금까지 풀었는데요. 괜찮나요? 밑에 것도 풀 수 있죠? 연립이시네요. 둘이 뭐 하는 거 찾을 거예요? 그렇지. 요 해 1과 요 해 2. 둘이 뭐 하는 거? 겹치는 거 찾아주면 끝나요. 끝. 끝났어요. 근데 여러분 잠깐만요. 봐봐요. 여기서 이제 특별한 힌트가 있는데 내가 A반 애들한테는 이런 말까지 굳이 안 했는데 여러분들은 좀 해볼게. 얘들아, 이놈은요. 지워. 요 위에 거는 해가요. 봐봐요. 여기 등호가 있어요, 없어요? 등호가 없지. 그러니까 요 놈의 해의 형태가 어떻게 나올 수밖에 없냐면 누구보다 크고 누구보다 작다거나 아니면 x가 누구보다 작고 누구보다 크다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 얘는 등호가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요 해 형태 역시 등호가 있는 꼴로 나온다 없는 꼴로 나온다? 등호가 없는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너무 당연한 거지. 제 말 이해됐어요? 기다려보세요. 오늘 얘는 등호가 있죠. 있죠. 그러니까 요 놈의 해 형태는요. 얘들아 이거 글씨 볼 수 있겠냐? 색깔을 바꿔주실 수 있어요. 흐려요? 흐려요? 뭔가 살짝 이게 살짝 빛반사돼서 안경 써있고. 보이긴 그냥? 보이는데 아니 내가 말한 건 이제 진하지 않냐, 흐리냐 진하냐 물어본 게 아니라 내 글씨 꼬라지를 지금 알아볼 수 있냐라고 묻고 있는 거였는데 저보다 잘 쓰시니까 알아볼 수 있겠어요? 미안해, 쌤이 돈을 열심히 벌어서 난 분필밖에 못 써서 분필집 하나 새롭게 사볼게요. 근데 분필집은 너무 비싸요. 얼마예요? 저기 이강원실에 있는 거 있지? 저 정도 사이즈 나오려면 89만 원? 아니 쌤은 뭐 승부카드도 들고 다니시는데. 80분만. 자, 닥치세요. 여기 보세요. 자, 해 형태를 구해보도록 하죠. 자, 그럼 얘들아, 요 놈의 형태는요, 마찬가지로 여기 등호가 있기 때문에 해 형태 역시 이렇게 등호가 있을 수밖에 없겠지. 해가 모이거나 갈라지거나.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마찬가지로 등호가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있을 거다. 이해됐어? 그럼 봐봐.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봐봐요. 요 문제에서 연립 2차 부등식을 풀었더니 해가 1 이상 5 미만 이렇게 나왔대요. 내가 이것 때문에 설명하는 거야. 이렇게 나왔다고 쳐볼게요. 네. 그럼 얘들아, 얘는 등호가 있지. 네. 얘는 없지. 네. 그럼 요 등호가 있는 해 1은요. 어디서 나왔게요?
얘에서 나와야 돼요. 거기서는? 얘에서 나와야 돼요. 얘는 등호가 없지. 네. 어디서 나와야 돼? 여기서 나와야 돼요. 맞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조건 할 수 있는 말은 오! 이놈의 근이에요. 5 대입하면 0만 쪽 할 거예요. 1 등호 있네? 그럼 여기에 1 대입하면 0 될 거예요. 이런 파격적인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해 얘들아. 봐봐. 쌤이 여기서 파란색에서 만약에 이렇게 써볼게요. 파란색을 풀었더니요. 좀 세세하게 하자. 여기가 마이너스 2고요. 여기가 5가 되어서 이렇게 해가 나왔다고 칠게요. 괜찮죠? 그렇죠? 그리고요. 초록색을 갖다가 풀었더니요. 해가 지금 어떻게 나왔냐면 마이너스 3보다 작고요. 작거나 같고요. 여기다가 1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 초록색과 파란색이 겹쳐지는 부분이 어디야? 1부터 5까지인 거 보여? 이 형태를 만족할 수 있지. 그러니까 얘들아 지금 요 1이라는 게 초록색 이거는 거 보여요? 5가 파란색 보여요? 내 말을 믿고 쓰시면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기억합시다. 나중에 딴소리 하기 없기야. 왜요? 이러지 마요. 알겠니? 네, 2차 부등식 끝났어요. 우리 한 문제만 지금 시켜보고요. 잠깐 쉬었다가요. 뒤에 마무리 내용 갈게요. 여러분들 RPM을 펼치셔서 한 문제 말고 2문제 하자. 뭐야? 바이브레이션이. 자, 여러분 페이지 120쪽을 좀 펴볼까요? 120쪽이요. 120이요? 네. 우와. 120쪽에 856번이요. 이야. 체크하시고 그 다음 862요. 진짜 두 개 다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지. 한번 지금 해봅시다. 천천히 얘들아 배운 대로만 써보려고 해봐. 틀려도 되니까 생각해보면서 배운 대로 써봐요. 혜민이 배 아파? 비슷하긴 했네. 풀고요. 여러분 해볼까요? 저랑 같이 해봅시다. 자, 일단은 56번 856 답 맞으신 분? 두 명밖에 없어요? 저렇게 대놓고 무시하면 어떡해. 야, 째려보는 게 지금. 얘들아 위에 거 풀어보면은 x제곱 마이너스 4x가 0 이하고요. 여기 밑에 것은 x 플러스 3이랑 x 마이너스 2, 0 이상 이렇게 되나요? 맞나요? 얘들아 그럼 위에 거 머릿속에 그래프 그려서 관찰해 보면은 0부터 4까지라는 것 확인될까? 여기는요 x가 마3보다 작거나 같고 2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 정도 돼요? 그럼 우리 겹치는 거 찾을 거지? 그럼 수직선 일단 그려요. 숫자들 다 체크하세요. 마3이 맨 왼쪽, 그 다음 0, 그 다음 2, 그 다음 4가 있겠지. 그치? 근데 0과 4 사이인 거니까 여기서부터 저기까지랑 마3 이하니까 이거는 겹치는 게 없네. 버리시고 2 이상이니까 여기네요. 그러니까 여기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해는요 2부터 어디까지예요? 4까지야. 괜찮아요? 근데 그놈의 해가 누구랑 같으랬냐면 ax제곱 플러스 2bx 마이너스의 a 플러스 3b 요놈의 해와 같다 그랬지. 그러니까 요놈의 해가 누구랑 같다고요? 이 자식이랑 같다고요. 맞나요? 자, 그럼 이제 찾을 거예요, 여러분. 이거 2차 부등식 맞죠? 문제에서 2차라고 줬죠? 네, 그럼 아래로 볼록 아니면 위로 볼록일 거예요. 그쵸? 근데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그러니까 X축보다 날 좀 봐주셨으면 좋겠네. 위에 있는 부분을 찾았더니 해가 이렇게 나와야 되지. 다시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을 찾았더니 해가 이렇게 모여야 돼요.
생각합시다. 아래로 볼록이에요? 위로 볼록이에요? 그렇지. 위로 볼록이어야 되지. 아, 얘는 이렇게 생겨야 되고 X축이 지나가서 0 이상인 부분이 2부터 4까지구나. 됐어요? 시현이 이렇게 안 풀었구나, 지금 보니까. 자, 2랑 4니까요. 아, 이놈이 X축과의 교점의 X 좌표가 얼마라는 거? 그치, 2랑 4라는 걸 얻었구나. 그래 주니까 우리는 AX제곱 플러스 2BX 마이너스의 A 플러스 3B는 0. X축과의 그 교점, 즉 근이 2랑 4구나. 그럼 A, B 값 계산할 수 있겠네요. 그치, A, B 개수니까 근계관 써주면 6은요. 이것분의 마이너스 이거지? 그래서 A분의 마이너스 2B고요. 둘이 곱해주면 8인데요. 걔는 A분의 적었을 거니까 A분의 요 마이너스도 같이 가져가야 되죠, 여러분?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B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아 위에 거 풀어주면은 이 약분 먼저 되셈? 네. 그럼 여기서 3A라는 게 마이너스 B 되겠네요. 그럼 우리 B 대신에 뭐라 쓰면 돼요? B 대신에 마이너스 3A 써도 되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B 대신에 마이너스 3A를 넣어볼게. 그럼 8은 자 B 대신에 넣자. 여기다가 B 대신에 마 3A 넣을 거니까 여기다가 마 3A를 넣어주면 플러스 뭘로 바뀌어요? 9A예요. 그러니까 8A니까 쓱쓱해서 얼마예요? 8 나오는 거 보여요? 뭐야? 뭐 이상한데? 뭐 맞나 보네요. 뭐 됐죠? 근데 문제에서 구한 게 뭐예요? 아 이거구나. 전 이상하더라. 이런 할 필요도 없었네요. 그냥 이거 나왔지?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누구분의 누구야? 여기서 A분의 B를 구하시려면 얘들아 A를 나누고 마이너스를 보내면 되지. 그러니까 A분의 B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3분의 1이겠네요. 됐나요? 아 마이너스 3이구나. A만 나누고 마이너스 보내니까. 그쵸? 네. 얘들은 이게 사실상 이거 열린 문제를 푸는데 그냥 위에 거 구하고 밑에 거 구하고 겹치는 거를 찾는다라는 내용만 쓰는 거지 여기 내용은 우리 앞에서 했던 내용과 같네요. 괜찮나요? 자, 문제도 하나 더 풀게요. 여기다가 이따 한 번에 찍으세요, 여러분. 자, 862번 갈게요. 연립부등식 위에 거랑 밑에 거를 풀었대요. 근데 해가 주어졌네요. 이거랑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b 이것의 해가 마이너스 1부터 어디야? 0 또는 2부터 3 이렇게 된다 그랬죠. 됐죠?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믿어요. 뭘 믿을 것 같아요? 요거요. 믿어주세요. 믿어주세요. 자, 등호가 없죠? 없죠? 그럼 여기서 나온 해가 얘랑 얘겠지?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x제곱 빼기 2x 빼기 a는 0을 만족하는 x값이 누구랑 누구다? 됐죠? 그쵸? 나 a값 구할 거니까 근계관에서 두 군에 곱쓰면 되죠? 곱을 쓰시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3이 얘분의 얘 쓸 거니까 마이너스 a. 그래서 a 값 얼마? 3이에요. 믿으셨나요? 예. 네. 그 다음 또 하자. 얘는 등호가 있네요. 그럼 여기랑 여기겠지. 그러니까 x제곱 빼기 2x 플러스 b는 0이라는 것의 x값이 누구다? 0과 2일 것이다. 그럼 근계관 이용해주면 b값 얼마예요? 그냥 0 괜찮나요? 그래서 b0, a3이에요. 잘 봐요. 이거 풀 수가 없어요. 맞죠? a가 얼마인지 모르시거든. 얘도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겹쳐지는 거 찾기가 힘들다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배운 요 내용을 그대로 이용해주면 되더라. 오케이? 네, 지금부터 좀 쉴 거고요. 그리고 우리 마지막 2차 부등식 내용하고 끝냅시다. 아니 왜? 아, 가윤이야? 진짜.
네요. 자, 보세요, 여러분. 자, 우리 2차 부등식에서의 마지막 내용을 볼 건데요. 조금 긴 내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들으시고요. 선호는 내가 2가지 파트 설명할 건데 첫 번째 파트만 듣고 가. 어쩔 수 없다. 근데 그 조율이 좀 어떻게 좀 돼야 될 텐데. 참 맞추기가 힘드네요. 자, 봅시다. 추워요? 자, 얘들아. 단원 이름은 이래요.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위치라는 게 원래 이름이고요. 자, 딴짓하지 마세요. 위치라는 게 단원 이름이고요. 나는 얘를 뭐라 부르자면 근의 분리라고 부를 거예요. 이게 옛날 용어고 요즘 용어는 2차 함수의 실근의 위치라 그래요. 자, 무슨 소리냐면은 자, 2차 방정식을 풀면 근이 무조건 몇 개예요? 2차 방정식은 근이 무조건 2개지. 그 2개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일 수도 있고 서로 다른 두 허근일 수도 있고 서로 같은 두 실근일 수도 있죠. 중근. 자,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그 실근, 그 근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냐라고 지금 볼 거고 나는 앞으로 근의 분리라고 부를 거야. 분리를 한다는 소리예요. 그럼 얘들아, 분리를 한다는 소리는 당연히 기준이 있지 않겠냐? 누구를 기준으로 분리할 건지, 그치? 뭐 성별을 기준으로 분류할 건지, 키를 기준으로 분류할 건지, 그쵸? 기준이 있을 거예요. 이 기준을 크게 2가지 배울 겁니다. 첫 번째, 0을 갖다가 기준으로 잡는 게 있고요. 저 0이라는 건 숫자 0, 제로를 가지고 분류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떠한 PQ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분리할 수가 있어요. PQ, 어떤 숫자가 나올 거예요. P가 얼마고 Q가 얼마인지는 문제에서 나올 겁니다. 알겠나요? 이 2가지를 오늘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볼게요. 0을 기준으로 분리해 봅시다.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볼 2차 방정식은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일 거예요. 자, 2차 방정식이니까 A는 절대로 0이 안 된다는 거 체크하시고 이제 해볼게요. 됐나요? 자, 2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당연히 2개일 거라서 내가 알파랑 베타일 거로 할 거고요. 우리 지금 보시다시피 얘들아, 근이 0을 기준으로 분리가 되고 P랑 Q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분리가 될 거니까 허수는 볼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허수는 누가 크고 누가 작은지 알아, 몰라? 몰라요. 허수는 대소 비교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허수는 지금 제외할 거예요. 허근은 제외합니다. 자, 실근만 기준으로 0을 기준으로 분리해 봅시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뭐가 나오냐면 두 근이 모두 0보다 크다라고 할게요. 0보다 크다라는 것은 무슨 수라는 소리야?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오죠? 양수란 소리죠. 두 근이 다 양수가 되래요. 됐어요? 자, 그럼 얘들아 생각해 볼까요? 2차 방정식이 x축이랑 같은 거니까 교점 구하는 거네. 근데 그 교점을 구했을 때 그 2개가 다 0보다 어때야 돼요? 큰 값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뭐 이런 식의 그래프 있지 않을까요? 0이 이런 데 있는 거. 괜찮죠? 그쵸? 또한 잘 들어줘 얘들아. 중근을 가져서 0이 이런 데 있어도 괜찮지. 괜찮니? 또한 얘가 아래로 볼록이 아니라 위로 볼록이어서 이렇게 0이 왼쪽에서도 괜찮지. 또 이렇게 그려서 여기가 0이어도 괜찮지. 맞냐? 나는 이런 그림이 되기를 원해요. 이런 그림은 돼요, 안 돼요? 0보다 큰 근이 없잖아. 얘는 허근이란 소리니까. 이해되냐? 자, 그래서요, 우리는 무슨 내용을 쓸 거냐면, 잘 봐. 첫 번째로 판별식을 쓸 거예요. 왜냐면 허근이 나오면 안 되거든. 괜찮냐? 판별식이 허근이 나오면 안 되니까 0보다 어때야 돼요? 크거나 같다를 쓸 거예요. 됐습니까? 크거나 같다를 쓸 거예요. 서로 다른 두 허근이어도 괜찮고 중근이어도 괜찮죠.
그 다음 두 번째로 나는 뭘 쓸 거냐면 두 근을 더한 걸 써볼 거예요. 두 근의 합. 두 근의 합은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a분의 마이너스 b가 되실 거거든요. 근데 얘들아, 우리 둘 다 양수근이 되고 싶지. 그럼 양수고 양수여야 되니까 더한 것도 무슨 수겠어요? 얘들아, 이거 외우는 거 아니야. 내가 써주는 거 외워야지 이러면 안 돼요. 나랑 같이 따라와야 돼. 됐어? 그 다음 세 번째로 뭘 할 거냐면 둘이 곱한 거 써볼 거예요. 그럼 걔는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a분의 c일 거거든. 근데 알파, 베타가 둘 다 양수인 근인 거니까 양수 곱하기 양수 하시면 뭐야? 양수죠. 이렇게 쓸 거예요. 됐어요? 자, 얘들아 생각 잘 해봐요. 첫 번째 줄만 보시면 서로 다른 두 실근도 있고 중근일 수도 있는 거지. 근데 그게 아직 0보다 큰지 작은지는 아직 알 수가 없지. 근데 우리는 0보다 크다라고 말하고 싶어서 이 조건도 써본 거야. 둘이 더한 게 양수다라고. 근데 얘들아, 둘이 더한 게 양수라고 해서 둘 다 양수입니까? 그건 또 아니죠. 둘이 더했을 때 둘 다 양수라고 말할 수 없지. 얘가 3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잖아. 그래도 얘는 만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말도 필요하냐면 얘까지 필요해요. 이 말이 무슨 의미를 내포하고 있냐면 둘이 곱했을 때 양수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알파와 베타의 부호가 같다는 소리예요. 맞아요? 부호가 같아요. 플러스 플러스거나 마이너스 마이너스야. 근데 더해가지고 양수네? 그러면 이거 뭐야? 둘 다 양수네요. 플러스 플러스거나 마이너스 마이너스인데 더해서 양수라는 것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더해갖고 양수일 수 없잖아. 이해되냐?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해요.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0이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분리했을 때는 뭘 사용할 거냐면 판별식 사용할 거고요. 두 근의 합을 사용할 거고 두 근의 곱도 사용을 할 겁니다. 여기까지 됐나? 됐나? 계속해서 연습해 봅시다. 두 번째, 이번엔 두 근이 모두 음수가 될 거래요. 0보다 작다 쓸까요, 이번엔? 이번에도 0보다 작다라고 쓸게요. 그럼 얘는 무슨 수란 소리예요? 뇌 안 장착하니? 음수란 소리죠? 그쵸? 둘 다 음수란 소리예요. 그러면은 우리 방금 위에서 이 세 가지를 쓴다고 했으니까 한번 써봅시다. 판별식은 어때야 되게? 0보다? 얘들아,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무슨 근이라고요? 허근이라니까? 우리 허근 지금 안 따진다니까요?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돼요? 크거나 같아야 돼요. 중근일 수도 있으니까요. 됐어요? 그 다음 두 근의 합을 써보겠지. 걔는 a분의 마이너스 b일 텐데 우리 둘 다 음수가 되고 싶네요. 그럼 음수 더하기 음수겠네요. 무슨 수예요? 음수겠지. 맞니? 이제 세 번째 뭘 쓸 거예요? 두 근의 여기 보이니? 두 근의 곱을 쓰시면 a분의 c 돼요? 우리 음수랑 음수지. 그럼 곱했을 때 뭐가 나와요? 양수 되게 만들 거예요. 이해됩니까? 어렵지 않죠? 제가 여기다가 첨사 하나를 좀 추가해 볼게요. 만약에 여기다가 초록색으로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있다고 쳐볼게요. 뭐가 있다고요?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뭐가 달라질 거냐면 서로 다른이니까 중근은 배제해야 되겠죠. 그럼 중근은 배제해야 되니까 판별식이 0인 것을 빼야 될 거예요. 얘를 안 쓸 거라고요. 얘를 안 쓸 거라고요. 이해가 됐어요? 됐나요? 얘들아, 이건 외우는 게 아니야. 외우는 건 이 세 가지를 쓴다는 것만 외우는 거예요. 0이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근을 분리하실 때 우리는 세 가지 판별식,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을 쓴다는 것만 기억을 하는 거고 외우는 거고 그게 0보다 큰지 작은지 크거나 같은지
얘가 0보다 큰지 뭐 작은지 이런 내용은 이 조건에 맞게 니네가 쓰셔야 된다고. 알겠어? 니네 기억력 안 좋잖아. 나도 안 좋고 너네도 안 좋잖아. 그쵸? 이해를 해야 돼요. 세 번째예요. 두 근의 부호가 반대다. 얘들아, 이 말 자체가 하나는 무슨 수고? 양수고 하나는 음수란 소리지. 부호가 반대니까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들아 0이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분리했다는 거 느껴지나? 하나는 0보다 크고 하나는 0보다 작은 거니까요. 괜찮아요? 그럼 똑같이 씁시다. 첫 번째 판별식 얘기를 해볼게요. 자,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다라는 소리예요. 그럼 판별식은 0보다 어떨 것 같아요? 뭐라고? 모른다고? 모른다고? 또 세민 빨리 말해. 아, 왜 수업을 안 와? 판별식이 0보다 커야죠. 얘는 같을 수가 없지. 판별식이 0이란 소리는 중근이라는 소리인데 근이 겹친다는 소리인데 애초에 부호가 반대라는 건 둘이 같을 수가 없다는 소리잖아요. 이해돼요? 이해됐죠? 0보다 크다 쓰실 거고. 두 근의 합은 어떨까요?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예요. 그럼 더했을 때 어떻게 돼요? 그렇지. 얘는 0보다 큰지 작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용을 할까 안 할까? 안 하겠죠. 됐나요? 그 다음 세 번째예요. 두 근의 곱을 쓰실 거예요. 그럼 하나 양수고 하나 음수니까 두 근의 곱은 뭐가 되겠어? 무조건 음수겠지. 됐니? 자, 여기서 얘들아 나는 둘의 부호가 반대면 1번, 2번, 3번에서 2번은 못 쓰지 지금. 2번은 배제할 거야. 그런데 1번, 3번 중에서 나는 3번만 쓸 거라고 여러분들한테 주입시킬 거예요. 뭐만 쓴다고요? 3번만 사용할 거예요. 얘만 사용할 거야. 이렇게 붙이면 뭔 소리인지 모르지. 얘만 사용. 이해됐어요? 얘는 쓸 거다 안 쓸 거다? 안 쓸 거라고요. 왜 그런지 간단하게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받아들이고 외우시면 돼요. 얘들아,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것은 b제곱 빼기 4ac가 얼마라는 소리야? 0보다 크란 소리지. 이 말이 이 소리지. 근데 잘 봐봐. 두 근의 곱이 음수다를 쓰면은 a분의 c가 음수란 소리지. 대답 잘해라. a분의 c가 음수면 a와 c의 부호는 서로 같아요, 달라요? 서로 다르다는 소리지. 야, 그럼 a와 c의 부호가 다르니까 이렇게 곱한 놈은 무슨 부호를 가져요? 음수의 부호를 갖죠. 그러니까 b제곱하면 무조건 음수 못 나오거든. 무조건 0 이상이거든. 근데 여기 음수를 빼지. 그럼 자연적으로 무조건 무슨 부호가 나와요? 0보다 큰 플러스 부호 나와요. 이게 보장이 돼요. 그러니까 괜히 헛수고하면서 이걸 쓸 필요가 없단 소리야. 나는 성실하니까 얘를 써야지 이러면 너 문제 못 풀 거예요. 이거 안 되게 나올 거거든. 풀 수 없게 나올 거거든. 고일지식으로. 그러니까 얘만 쓸 거라고요. 이해됐습니까? 됐어요. 그럼 저는 여기다가 이게 세 번째 이게 끝난 건데 내가 여기다가 또 초록색으로 추가를 해볼 거야. 뭐 할 거냐면 양수근의 절대값이 음수근의 절대값보다 작다. 이렇게 말이 나올게요. 2차 방정식의 근이 있는데 그놈의 양수근과 음수근이 각각 절대값을 했을 때 음수근이 크다라고 줬어요. 그럼 이미 이 말뜻에서부터 얘들아 양수근, 음수근이라고 했으니까 0을 기준으로 분리했다라는 말 이해되냐? 자, 분리를 했는데 양수근 절대값이 음수근 절대값보다 크대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양수근이 3이면 음수근은 뭐가 나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5 같은 거. 그래야 양수근 절대값이 음수근 절대값보다 미안해요. 말을 잘못했네요.
이 말로 할게요. 양수근 절대값이 음수근 절대값보다 작을 거니까 이래야 양수근 절대값이 음수근 절대값보다 작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 거지 얘들아. 쌤말 이해했니? 뭐 얘가 마이너스 7일 수도 있는 거고요.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뭐가 달라지냐면 얘들아, 판별식은 여전히 0보다 클 거예요. 그쵸? 두 근의 합이 어떻게 돼요? 합이 어떻게 돼요? 그렇지. 얘는 쓸 수 있어요. 이런 관계니까요. 제 말 이해돼요? 아까는 모르니까 못 쓴 거고 이제는 이 말 때문에 알 수 있어요. 됐나요? 마찬가지로 두 근의 곱은요. 하나가 양수고 하나가 음수니까 어떻게 돼요? 음수가 되시겠지. 맞니? 네. 근데 똑같은 논리로 얘들아. 첫 번째 판별식 내용 쓸 거야 안 쓸 거야? 얘 안 쓸 거예요. 어차피 얘가 대변하거든. 이해됐냐? 그러니까 우리는 요 두 가지만 사용해 주자. 이해됐어요? 됐어요? 질문. 이거 얘들아 말 반대로 나올 수도 있겠지. 양수근의 절대값이 음수근의 절대값보다 크다. 양수근이 크다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얘가 3이면 얘가는 뭐냐면 마이너스 2 같은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두 근을 더했을 때는 0보다 어떻게 써요? 크겠죠. 생각하고 쓰라고요. 아시겠어요? 너 짐 싸고 가시고 내가 지금 문제 하나 불러줄 테니까 지금 바로 푸세요. 나 이거 안 지울 테니까. 책으로 가셔서 122쪽에 874번입니다. 874번이에요. 시작. 저거 찍어요. 네. 안 쓴다니까? D가 있죠. D. 이거 지금 쓰는 거 아니잖아. 얘 0을 기준으로 하나 양수 음수지. 저기서 3번이지. 그러니까 이 판별식 안 쓰는 거야.
학습대로 중간이면 학습대로 하는 거죠. 저랑 이제 합시다. 지금까지 못 풀었으면 문제 못 푸는 거예요. 설명을 제대로 들으신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실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874번 봅시다. 이거 문제 풀어줄 테니까 이거 찍고 그 다음 내용 하고 끝내자. 자, 874번 2차 방정식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4의 x 그리고 마이너스 a 플러스 6은 0인데요.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고요. 양수근의 절대값과 음수근의 절대값을 비교했더니 음수근의 절대값이 더 작댔죠. 그러니까 음수근의 절대값이 양수근의 절대값보다 어떻다고요? 작다고요. 아, 얘는 이미 0을 기준으로 분리했지. 그치? 그리고 하나가 양수고 하나가 음수니까 1번이나 2번 경우가 아니라 몇 번 경우야? 3번 경우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쓸 거고 판별식은 절대로 안 쓰실 거야. 왜? 얘가 보장해 주니까. 됐냐? 네. 그래서 난 쓰자. 두 근의 합을 쓸게요. 네. 두 근의 합은 a분의 마이너스 b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있네요. 네.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쓰면 되는 거 맞냐? 근거 계수 관계? 네. 그래 안 그래? 그리고 그게 음수근의 절대값이 양수근의 절대값보다 작으니까 양수근과 음수근을 더해주면 0보다 커요, 작아요? 얘가 0보다 커요, 작아요? 생각하세요. 커요. 또 커요. 작아요? 김민수 뭐야? 커요? 수연 작아요? 세민 작아요? 강희 커요? 생각을 좀 해. 음수근이 있지. 음수지. 얘는 양수지. 둘 다 절대값 해줬지. 얘가 크랬지. 예를 들어서 얘가 3이면 얘는 어떤 숫자란 소리야? 마이너스 2 같은 거란 소리 아니야? 네.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둘이 더한 값은 0보다 어때요? 크죠? 이 정도 머리 쓰려고 안 하면 안 된다 너네. 알겠니? 네. 나는 얘를 풀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두 근의 곱을 쓰실 거야. 그럼 얘분의 이거지. 네. 그러니까 a-6인 거 보여요? 네. 근데 하나 양수고 하나 음수니까 곱한 건 0보다 작으시겠네요. 자, 여러분 태호 같은 경우 보니까 이거 하나 쓰고 이거 문제 풀고 있더라고. 나는 추천하는 게 얘들아 쓸 조건들 있지. 이 조건을 일단 써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계산해 주기를 바래요, 여러분. 알겠죠? 자, 위에 거 계산해 봅시다. 위에 거는 이거 풀 거잖아? A에 대한 몇 차 부등식이야?
2차 부등식. 그럼 얘는 a 빼기 1과 a 빼기 4. 0보다 크죠? 네. 그럼 2차 함수 머릿속에 그려져요? 보여요? 네. 그러니까 a 값 어떻게 돼요? 1보다 작거나 아니면 4보다 크다인 거 맞니? 이거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되는 사람 지금 빨리 얘기해. 나 된다, 거수. 나 이거 이해한다, 거수. 빨리. 넌 왜 근데 대답을 안 해? 돼, 안 돼, 너? 어? 근데 왜 말을 안 해? 몇 번 하고 있는데? 그 다음 여기 a 빼기 6이 0보다 작죠? 네. 그럼 여기서 뭐가 나와요? A가 a가 6보다 작지. 네. 우리는 둘 다 만족할 거지. 그러니까 수직선 그려서 찾으면 되지. 숫자들 다 써. 1, 4, 6이야. 얘는 1과 4를 기준으로 갈라질 거고 얘는 6보다 작은 거 쓸 거지. 그러니까 겹치는 부분 어디예요? 여기랑 이거 있죠? 그러니까 최종적인 답은 A가 1보다 작다 또는 4와 6 사이에 있다. 이게 정답이에요. 아 잠깐만. 됐어요. 빨리 지금 이거 사진 찍고요. 이 문제는 지금 적으세요. 이거 봐. 너 저거 안 되면 이때까지 수업 어떻게 들었냐? 이 맞는 거지 필요가 없어. 저거 크다지. 이거 A다 A 참수야. 무슨 식으로? 나 저거 너 쓰면 이거 지금 써야지. 그럼 이거 지금 쓰면 돼. 네, 빨리 쓰세요. 아 저거. 아래블록이야, 위블록이야. 참수라며. 아래블록 맞아? 왜 아래블록이지? 174. 너는 아까 쉬는 시간 때 쉬면 안 됐었던 거 아니야? 지금 나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쵸? 너 내가 이것도 계속 오늘 안 물어봤으면 그냥 넘어갔겠다, 그치? 맞지? 빨리 적으세요, 여러분. 할게요. 네. 이제는 두 번째 근의 분리에서 두 번째 0을 기준으로 근을 분리하는 게 아니라 실수 P와 Q 어떤 숫자가 등장을 해요. 뭐 3 혹은 뭐 5분의 1 이런 숫자들이 등장을 할 거예요. 그 숫자를 기준으로 분리하는 경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좀 더 어려워요. 자, 근데 어려울 것도 없어요. 좀 더 복잡해지는 것 뿐이지. 자, 두 근이 모두 다 P보다 큰데요. 쌤이 아까랑은 다르게 여기다가 뭘 썼냐면 A 값이 0보다 크다라고 지금 가정이라고 했죠? 네.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요 A 값이 숫자가 얼마인지 나오긴 할 거야, 얘들아. 알겠냐? 근데 나는 그냥 양수라고 가정하고 풀게. 자, 그럼 양수시면 얘는 아래로 불러긴 2차 함수겠지. 그치?
나 이제 선방 치고 갈 거야. 이 유형은요. PQ를 기준으로 분리하는 요 유형은요. 무조건 어떻게 할 거냐면 그래프 관찰할 거예요. 뭘 관찰한다고요? 그래프 관찰할 거예요. 그리고 무슨 내용을 쓸 거냐면 판별식과 혹시 이거 뭔지 기억하냐? 2분의 마이너스 B. 이거 뭐지? 맞아, 그거. 대칭축 내용을 쓸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x에다가 p나 x에다가 q를 대입하는 함수값 얘기를 할 거예요. 자, 무슨 소리인지 지금 나랑 같이 가봅시다. 자, 우리는 두 근이 모두 p가 크대요. 근데 a가 양수예요. 그럼 얘는 아래로 블록이죠. 아래로 블록인데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니까 나는 이렇게 두 근이 생기시고 둘 다 p보다 커야 되니까 p가 왼쪽에 있는 그림 괜찮냐? 그쵸? 그럼 두 개의 근이 다 p보다 큰 거 보여요? 네? 또한 두 개의 근이 같을 수도 있잖아, 이렇게. 그래서 얘가 p보다 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떠 있는 그래프는 돼요, 안 돼요? 얘는 근이 애초에 실근이 없는 거니까 볼 필요가 없다고요. 자, 그럼 우리는 이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한 내용을 해볼 거야. 됐어? 그래프 관찰했죠? 이제 판별식부터 써보겠습니다. 첫 번째, 판별식은요. 얘랑 얘를 종합하시면 0보다 어때야 돼요? 크거나 같은 거. 됐어? 교점 두 개니까 커야 되고요. 접했으니까 같아야 돼요. 이해됐어요? 두 번째요. 대칭축 쓸 거지. 얘들아, 여기 대칭축이 여기 있는 거 맞아요? 그쵸? 대칭축이 p보다 어때요? 그렇죠. 얘가 p보다 크네요. 괜찮나요? 그래프 보고 확인할 수 있죠? 세 번째, 나는 무슨 내용을 쓸 거냐면 x에다가 p를 넣었을 때 함수값 볼게요. 함수값이란 건 얘들아 y값이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숫자에다 이제 p를 넣어줄 거예요. x 자리에. 됐어요? 여러분, 그럼 p를 넣어주면은 그 함수값 지금 무슨 부호예요? 0보다 어때요? 크죠? 위에 있잖아. p를 넣었는데 x축보다 위에 있잖아. 양수겠지. 요 함수값이 0보다 어떻다? 크다라고 해서 끝낼 거예요. 됐나요? 네, 이 세 가지를 다 쓸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두 번째, 여기다 쓸까? 이번엔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같은 그림이니까 어차피 아래로 블록은 똑같잖아? 그치? 그러니까 두 개의 근이 p보다 작은 경우랑 또 두 개의 근이 p보다 작은 경우,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 나오는 거 괜찮냐? 똑같이 씁시다. 첫 번째, 판별식은 어때요? 0보다 크거나 같죠? 그쵸? 두 번째요. 대칭축 2a분의 마이너스 b는 어때요? p보다 이제 작죠? 왼쪽에 있잖아요. p보다, 그치? 괜찮나? 또한 세 번째, 뭘 대입할 거야? x에다가 p를 대입해서 나오는 함수 값이 무슨 부호예요? 왜 음수죠? 아니 p를 넣으면 여기 양수로 찍히잖아, 얘들아. 위에 있잖아. 이해됐니? 네, 이렇게 쓰실 거예요. 되셨나요? 되셨어요? 야, 만약에 a가 0보다 큰 게 아니라 a가 0보다 작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래 놓고 요 1번 경우 다시 볼게. 그럼 얘는 그래프 모양이 어디로 블록으로 바뀌어? 위로 블록으로 바뀌어. 그럼 가능한 그래프가 요거랑 요런 게 있겠지. 됐어? 자, 판별식 내용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지? 교점 두 개니까 0보다 크고 접하니까 같다. 그치? 안 바뀌어요. 얘는요? 안 바뀌지? 대칭축 똑같잖아. p보다 오른쪽에 있잖아. p보다 오른쪽에 있잖아. 됐어? 뭐가 바뀌어? 그렇지. p를 넣었을 때 무슨 값이 0보다 어떻게 돼요?
작아지지. 왜? P를 넣었을 때 이제 밑에 있거든요. 됐어요? 그러니까 얘들아 이것도 어디가 큰지 작은지를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외우면 안 돼요. 사회 범죄예요. 아셨어요? 이 네 가지 생각을 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조건에 맞게 이러면 되지 않을까 하고 고민해야 돼요. 익숙해지면 외워지는 거니까. 됐죠? 네, 얘도 마찬가지겠죠, 얘들아? 뭐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될 거니까 달라지는 건 아마도 요거 하나지 않을까요? 그쵸? 얘는 양수가 될 거예요. 미안해. 음수죠. 괜찮습니까? 네. 벌써 두 가지 봤어요. 몇 가지 더 있게? 두 가지 더 있어요. 빨리 해야 돼요. 저 수업인데 망했네요. 그 두 가지만 하면 2차 방정. 끝나요. 2차 함수 끝나. 2차 방정식 부등식 끝나요. 자, 이번에는 두 근이 P와 Q 사이에 있다. 두 개의 근이 3이랑 5 사이에 있어주세요. 이런 소리예요. 됐나요? 그럼 우리 지금 검은색, 초록색 안 쓰고 있으니까 아래로 블록 볼게 얘들아. 그러면 두 개의 근이 이렇게 생겨서 P, Q인 거 가능하지. 근데 무슨 근일 수도 있어? 중근일 수도 있으니까 얘가 P와 Q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대답해 볼까요? 첫 번째, 판별식은 0보다 어때요? 크거나 같은 거 똑같이 되겠네. 맞니? 두 번째, 대칭축은 어때요? 그렇지. 그렇지. P랑 Q 사이에 있으니까 P보다는 커야 되고요. Q보다는 어때요? 작아야 돼요. 3번은요? 뭘 대입하겠어요? 그렇지. 그렇지. P랑 Q를 대입해야 되지 않을까? 대입할 게 두 개나 생겼네요. 맞아요? P, Q를 대입했을 때 함수 값이 둘 다 어때요? 0보다 크다. 그렇지. 오케이? 얘들아, 만약에 이런 말이 없다고 쳐보자. Q를 대입했을 때 함수 값이 0보다 크다라는 말이 없다고 치면요. 없다고 치면 Q가 이런 데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데 있을 수도 있어 버려요. 제 말 맞죠? 네. 근데 우리 Q가 이런 데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안 되니까 얘를 Q를 바깥으로 보내기 위해서 함수 값을 넣었을 때 양수다라고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를 다 써야 된다고요. 이해가 됩니까? 얘들아,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고 시험 문제 100% 한 문제는 무조건 나와요. 장담합니다. 최소 한 문제 나와요. 네 번째요. 이제는 두 근 사이에 P가 존재한다 라고 해볼게요. 두 개의 근 사이에 P가 있어요. 그러면 아래로 부르게서 두 개의 근 사이에 이런 데 P가 있으란 소리지. 접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까? 접하면 두 근이 얘지. 똑같은 놈이지. 이거 사이라는 개념이 있니? 없지. 이 두 개의 근은 같은 곳에 위치했으니까 그 같은 것은 사이라는 거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들어갈 P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굿. 무조건 이런 모양이어야 돼. 자, 첫 번째. 판별식은 0보다 어때요? 이젠 커야죠. 중근인 건 안 되거든. 됐니? 두 번째요. 대칭축 볼까요? 이 그림에서 보면 대칭축이 대충 이쯤이지 않냐? 그럼 P보다 큰 거 같지? 그치? 내가 그린 그림에서는. 내가 그린 그림을 다시 한번 보면 얘들아. 여기가 대칭축이거든? P를 아까 이렇게 그렸어요. 이 그림에 의하면 대칭축이 P보다 오른쪽에 있는 건 맞는데 우리는 두 개의 근 사이에만 P가 있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P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저기 있을 수도 있고 얘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쵸? 그 사이에서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얘는요. 안다 모른다? 얘는 모른다야. 안 쓰실 거예요. 됐나요? 세 번째요. 뭘 쓸게? 이제 P를 대입한 함수값 써야겠지. 얘의 함수값이 뭡니까? 0보다 작은 거 보여요? P를 넣어주면 밑에 있잖아. 됐어요. 자, 두 번째 건 모르니까 안 쓸 거예요. 그럼 첫 번째 것과 몇 번째 것 쓸 거니? 세 번째 것 쓸 거야. 근데 저는 또 얘를 안 쓸 거예요.
무조건 누구만 쓸 거예요? 3번. 이것만 사용할 거예요. 얘만 사용할 거야. 왠지 볼게 얘들아. 네.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게요. 봐봐요. 이 2차 함수 지금 검은색이니까 아래로 볼록이죠. 네. 아래로 볼록이죠.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인데 봐봐. P를 넣었을 때 음수가 되란 소리는 P를 넣었을 때 음수가 되란 소리는 이런 점을 지나란 소리지. 근데 아래로 볼록이지. 야 그럼 언젠간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그래프 아니에요? 그럼 내려올 때 무조건 근 하나 생기고 올라갈 때도 무조건 어떻게 돼? 근이 생겨버릴 수밖에 없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판별식 내용을 쓸 필요가 없어요. 저는 쓸래요. 빵점. 쓰지 마세요. 이것만 쓸 겁니다. 시간 아끼세요. 아셨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딱 연습 하나. P 음수인 걸로 그래프 하나만 찾아보자. 아니, 문제 안 풀 거야. 시간 없어요. P 음수인 걸로 하나만 볼게요. 네. 이런 그래프 있겠지. 네. 뭐가 달라져요? 0보다 그치. 3번. 3번이 달라지지. 0보다. 0보다 어때요? 커요. 커지겠죠. 이해가 됐습니까? 네. 되셨어요? 네, 그거 확인하시고 얘들아 이런 것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요 문제에서 이런 거 서로 다른 두근 또 나올 수 있겠죠? 네. 그럼 누굴 배제해요? 중국 얘 배제하면 되죠? 등호를 빼면 되죠? 네. 이해됩니까? 자, 우리는 지금 거의 다 검은색 위주로만 봤어요. 문제에서는 검은색, 즉 2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2차항 개수가 뭐인 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음수인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다시 말하지만 어디가 0보다 크고 작냐, 등호가 들어가냐 마냐를 외울 게 아니라 PQ라는 어떠한 실수를 기준으로 우리가 근을 분리하게 되면 그래프도 그려볼 거고 판별식도 써볼 거고 대칭축도 찾아볼 거고 함수값도 찾아봐서 어디가 크고 작은지 0보다 큰지 작은지를 생각할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나요? 아까 0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누구였더라 여러분? 판별식 두근의 합, 두근의 곱.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알겠어요? 알겠죠?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것 둘 다 뭐 쓰지 말고 얘만 사용해라 라는 내용들이 다 있었죠? 네. 그것까지 같이 잘 정리하셔서 문제 주어진 거 풀어보세요. 아마 틀리는 문제들이 생길 거예요. 괜찮으니까 쓸 수 있는 만큼 쓰라고. 알겠니? 알겠니? 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프린트 다음 시간에 다시 갖고 오세요. 아, 예. 그리고 숙제도 안 되는 친구들은 독서실로 넘어가.